예, 충남 행정부지사를 맡았던 김동환입니다. 오늘 저는 3월 10일 날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그 첫 행사로 당진 충남 산학융합원에서 전문가들과 정책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충남이 세계적 기업들을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못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산학 간에 융합을 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으뜸 충남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충남 행정부지사까지 한 20여 년간 충남도를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도지사를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지사가 된다면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관 때부터 행정부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억이 나는 가장 큰 일은 충남도청 이전이었습니다. 1989년에 대전시가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예를 중심으로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컸습니다. 하지만 도청을 옮긴다는 일은 말은 쉬워도 실제 거기에 내재된 지역 간의 갈등과 고려돼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삼선지사를 하신 심대평 지사님께서도 용역을 하면서도 자칫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우려 등으로 인해서 비문으로 용역 결과물을 비문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 도의원 한 분께서 이런 도정 질의를 했습니다. 고건희 행정이 달인이라면 심대평 지사도 그 못지않은 행정의 달인인데 그래서 묻겠다. 도청의 공무원들이 자기 도지사에 대한 투표권도 없고 세금도 대전시에다 내는 것이 이게 지방자치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 도청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오전에 이루어진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찬 시간에 준비를 하면 오후에 지사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답변 자료를 기획관리실장이 준비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도청 이전에 관한 질문은 저 혼자 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사님께서 오찬을 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가서 물었습니다. 지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물었더니 심 지사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김 실장이 어떻게? 예. 이거는 지금 충남도가 그동안 용역을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했나?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용역을 하면 부동산 투기가 생겨서 도청 이전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도청 이전을 결정할 것인지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청 이전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나? 그건 도청 이전 평가단을 구성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한 것이 그날 도정 질문에 답변이 나간 것이
도청 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 위치 확정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 중심 도시를 충청도로 옮기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대전과 충남북이 대립하는 과정이 되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거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충남 기획관리실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전시 기획관리실장과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행정고시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같이 저녁을 나눌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직생활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멍청도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 확정, 위치 확정을 못하면 우리 후손들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나. 그랬더니 다른 두 분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결정되든 충청권은 환영이다 라고 하자. 그렇게 돼서 이제 각자 돌아가서 시장님과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청주 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세종시 확정을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 계획입니다.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 계획은 그동안에 30년 동안 백제 문화유적 복원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충남도가 쭉 해왔던 것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금동향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동향로 같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는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백제사는 남은 것이 없으니 복원사업으로 가자. 그게 정림사 복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림사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정확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렇다면 공주부연만이 아니라 익산까지 포함해서 특정적으로 지정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충남도청에서 너무 과로를 해서 건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니까 네가 맡아서 이걸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건강은 안 좋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이 내용을 보니 이게 사실은 정치 역량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김종필 총리님께서 임기가 거의 맞춰가는데 충남도는 용역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들한테 용역은 이상으로 그친다. 이제는 특정 지역 지정 절차를 밟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기획예산처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예산처에서 거들떠도 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갔죠. 그랬더니 기획예산처 담당 과장이 어째서 왔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그거 공주부여 지역개발 사업을 왜 가지고 와서 그러느냐고 그러길래 그래요? 신라 복원사업은 경주에서 청와대 TF를 구성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백제사는 지역개발사입니까? 지금이 삼국시대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제가 도민들한테 올바로 알려드려야겠죠. 했더니 담당 과장이 당황해하면서 내가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잖아.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따져가지고 와.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밤새 따져봐도 그게 무엇이 민자사업이고 무엇이 국가지원사업이고 무엇이 지방사업인지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3분의 3분의 1로 만들어라. 그래서 3분의 1로 만든 다음에 그 당시 그 삼부토건의 그 복원사업들을 맡고 문화재 복원사업을 맡고 자문하기 위해서 한병삼 국립박물관장이 거기 퇴임하시고 계셨어요. 르네상스 호텔에. 찾아갔죠. 그 한병삼
국립박물관장께 이것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예,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가져왔어? 보셨죠? 뭘 봤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용 보셨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아니 그냥 보셨진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알았다. 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래 알았어. 기획예산처에서 나보고 물어오면 나 봤다고 할게. 이렇게 하고 기획예산처 가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문화재 의원들하고 상의해봤냐고 그러길래 한병삼 정 국립박물관장이 뭐고 상의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논의 검토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석채 예산실장님이 박태권 지사님 모시고 올라갔더니 그냥 문 앞까지 쫓아나면서 지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박태권 지사님이 오셔서 한 달도 안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퇴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사가 한 달 동안 비웠다가 박중배 지사님이 오셨는데 박중배 지사님이 이제 김정필 총리님을 뵈러 갔더니 김정필 총리님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화유적 사업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그 백제 역사촌을 만든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되어서 좀 당황을 했는데 너무 좀 너무 마음속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한 일주일 고심 끝에 그 당시 김종필 총리님은 목요일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김영삼 대통령 주례이동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대전일보 구재수 기자한테 이것 좀 그 대표 최고위원님한테 좀 물어달라. 저 총리님한테. 대표 최고위원이죠 그 당시는. 대표 최고위원한테 물어달라. 그걸 어떻게 묻냐고 그러더라고. 기자회견 마치고 들어갈 때 너 자기가 대전일보 구재수 기자입니다 하면 말씀을 하실 거 아니냐. 그때 백제 역사촌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라고 한번 물어봐달라.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정필 대표 최고위원님이 막 화를 내면서 누가 그러더냐고 말이야. 라고 걱정하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 주례회동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뭐 총리실, 기획예산처, 건교부서 올라오래요. 안 간다고 그랬죠. 그 박정배 지사님 왜 안 가냐고 그래. 그거 가봐야 뭐 민자로 하라고 하는데 뻔한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화가 오시니까 난 얘들 가보라고 했는데 민자로 한다고 안 간다고 한다고. 누가 민자로 했다고 그러냐고 빨리 와서 협의하자고. 그래서 이제 과천호텔에서 만난 것이 이제 백제 역사 문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현 노선으로 만들어진 거였는데요. 사실은 충남의 공업화 10개년 계획은 천안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에다가 입주 기업들을 딱 찍어 보니까 포도나무 같이 입장에서 직산으로 내려오는 국도와 입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국도에 빨간 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근데 천안은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업을 계속 유치를 하면 일본에서 겪었던 환경병, 미나마타병이나 이따이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대규모 컴플렉스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금속 수처리를 하려면 중소기업들은 적응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대공단, 부곡공단, 성문공단, 대산공단 이런 쪽을 만들어지면서 이 유통 통로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의 노선인 서해대교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노선으로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뭐 제가 또 금산군수 할 때는 홍삼 전매제도를 폐지를 했는데요. 제가 군수로 부임을 하니까 이미 존치로 결정되고 실무회의 일정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청와대의 담당 행정관이 저하고 행정고시 동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제가 했죠. 야, 그 군수로 부임한 지 일주도 안 됐는데 80년 묵은 지역의 수군을 갖다가 그렇게 한꺼번에 결정을 하면 나는 뭐가 되냐?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좋니? 야, 그 회의 일정을 한 달만 연기시켜주라. 알았다. 그래서 회의 일정을 연기시켜 놓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쉬웁니까?
이미 실무 결론이 났는데 마침 심대평 지사님이 그 복수면에 그 엘크 농장이 친구라고 녹회를 먹으러 오셨나 봐요. 그렇다고 저보고 오라고서 가서 녹회를 먹으라고 하기에 제가 심대평 지사님한테 그 후임 행정조정실장을 소개해달라고, 그분이 바로 행정쇄신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다고 그랬더니, 야, 김군수, 그 역대 군수들이 홍삼 전매제도 끼어들었다가 아주 낭패를 당했다. 그것도 왜 너 젊은 공무원이 그걸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지사님, 제가 도에서 개발 계획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 근데 중앙정부하고 제가 싸워가지고 접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렇다면 너 장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김시영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만나게 추선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금산에서 새벽에 떠났는데 그 행정조정실장의 일개 군수를 30분은 만나주겠습니까? 잘 만나줘봐야 15분이거든요. 그러면 5분 내지 10분의 결말을 못 지면 이거는 80년 금산의 수고는 또 무너지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 나 잠이 안 오는데 광화문 청사 딱 들어가려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김시영 행정실장이 심지사한테 얘기 들었다. 너 고생 많지? 그래 어째 왔나? 그러길래 제가 촌놈 마냥 머리를 푹푹 긁으면서, 실장님,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으로도 팔 수 있고 삶아서도 팔 수 있고 말려서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인삼은 삶아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놈의 악법이 어딨나? 너 여기 지금 행세 위에 올라와 있는 금산 인삼산업법을 얘기하는가? 아이, 그런 법이 어딨어. 그래서 쫙 배를 누르시더니 담당 과장을 내려오게 하시더라고요. 야, 맞나?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만. 야, 이 사람아. 대통령께서 그런 악법을 없애라는 거요. 야, 안건이 돌아갔냐? 예, 실무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야, 오늘은 김군수 보고만 받고 결론 내지 마. 이게 지지기 작전에 성공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산 홍삼 전매도가 폐지되어서 지금은 국민 누구나 홍삼 액기스를 먹으면서 건강을 다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뭐 드릴 말씀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보령댐 광육상수도도 한전이 태안화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건강에 잃었을 때에 거의 나가리 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맡으면서 수자원공사로 남겨서 완공을 시켰고요. 지금 이쪽 홍성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도 10년간 주민들하고 아주 갈등관계가 빚고 결론을 맺는 걸 제가 기획관리시장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저는 좀 이 행정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묵어 있는 수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10일 날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왜 제가 도지사를 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2번 낙선하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천절 날 있을 때 광화문에 가서 저도 막 소리 좀 많이 질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려와서 텔레비를 보니까 단순한 집회 시위가 있었던 걸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아주 좀 실망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폰시빌리티가 없는 정부는 이건 죽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속상했지만 제가 당진 시민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그것도 있지만 제가 건강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20년간 잠을 못 자고 지냈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에서 그 한 분이 저한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도지사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당의 의석이 102석밖에 안 되는데
현역 의원이 출마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이라서 누구도 이거 걱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다. 그때 너 보고 나가라고 하면 준비를 나갈 수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서 안 나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준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내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난 정치를 접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건 네 사정이고 당의 사정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알았다.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지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2석을 가지고 2024년까지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13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14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이걸 누가 정말 국정을 올바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만 되면 나라가 크게 달라지는 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권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못 걸면 그것은 주민들은 금방 실망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충남 도정이라도 맡아서 그 탈출구를 뚫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충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개발 계획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충남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는 전자산업이 있고 당진에는 철강산업이 있고 대산에는 석유화학산업이 있습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을 뜯으면 이 세 가지입니다. 전자, 철강, 플라스틱.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 세계적 기업들이 입지해 있는데 산업 연관도는 37%밖에 안 됩니다. 그럼 63%는 충남 외 지역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프랑스의 소피아 앵티폴리스와 같이 이거를 융합시켜서 지역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세계적 기업들을 키워낼 수 있고 그 세계적 기업들은 저 중국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의 13억 거대 시장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충남부터 으뜸 충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세계 중심 으뜸 충남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고 그리고 그 6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도지사가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서번트 리더로서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와 역량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지금 해외 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해상 분쟁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둘째로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으뜸 충남 농정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 기업들을 일구어서 저 중국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의 13억 거대 시장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빈틈없는 생산적 복지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알게 되는 누구네 집은 무엇이 필요하고 누구네 뭔가 하는 정보들이 지금 우리 컴퓨터 시스템 속에서 의사결정 체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보고들이 의사결정에 감안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의 빈틈없는 복지망으로 엮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산과 바다와 평야로 어우러져 있는 이 충남은 삼국시대부터 노리고 차지하고 싶은 땅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터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양반의 멋이 깃든 충남 문화와 교육을 시켜내겠다는 겁니다. 양반이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순신, 김좌진을 키워낸 윤봉기를 키워낸 충절의 정신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 멍청도라고 하는 자학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충남 중심시대를 열어가는데 함께하여
양반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 중에 충절의 정신과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개척의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 충남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터전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다 보면 프랑스의 앵티폴리스와 같이 충남이 세계의 중심으로 으뚝 서는 그런 자랑스러운 내 고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